담대한 투자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FOMC 회의라는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글로벌 이슈가 있죠.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요. 시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양입니다. 한간에는 연말에 인하 가능성까지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점도표를 통해서 좀 전망을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들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금리 변동기에는 저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래에셋 ETF 운용 쪽에 김남기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금리 관련한 FOMC 이슈를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연준이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0.75%포인트 금리 인하한다는 이 기존 전망이 유지될지 점도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걸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금리 시계 방향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미국의 금리 방향성은 유명한 이코노미스트들도 상당히 전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지금 어떤 방향성을 딱 정해놓고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경제 상황이나 경제 지표를 보고 이제 추후에 계속 살피면서 할 거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연초 이후에 사실은 이제 작년 말부터 국내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 장기채에 금리 하락에 많이 베팅하고 계신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이 살펴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인데 지금 미국 장기 10년 국채금리는 4.2%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미 기준금리 대비해서 금리가 아래에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미국 장기채 금리는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장기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 상황이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경기 전망, 그다음에 시중의 유동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투자를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금리 변동기를 저희가 맞게 된다라는 건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긍정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지 부담으로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일단 ETF 안에서도 금리 추종 ETF 수익률은 어떤지 현황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금리형 ETF 올해 아무래도 금리 변동이 예상되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트렌드가 또 따로 있습니까? 네. 최근에 ETF 투자자들의 특징은 크게 보면은 극단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반도체 3배 레버리지, 반도체 수익률의 3배 투자하는 ETF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학개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서학개미라고 얘기하죠.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테슬라의 레버리지, 한 종목의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극단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 작년 말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금리형 ETF라고 해서 예금 투자를 대신할 수 있는 매일같이 손실 없이 일정 금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금리형 ETF가 한편으로는 또 크게 각광을 받고 있어서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자들 그리고 절대 손실이 안 나는 금리형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로 투자 성향이 이게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금 투자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절대 손실이 안 난다. 사실 그렇죠. 매력적인 부분일 수밖에 맞습니다. 없네요. 예. 금리형 ETF 결국 이렇게 올해 좀 트렌드로 자리가 잡는 모양인데 최근에는 월배당 ETF 중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고 있는 게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커버드콜 전략인데 이 전략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커버드콜 ETF가 최근에 큰 인기를 받고 있는데 커버드콜 전략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커버드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콜옵션, 옵션을 알아야 되는데 옵션이라는 것은 어떤 자산을 내가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 같은 경우는 권리를 이제 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격에 어떤 자산을 사기로 했는데 그 가격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수익을 얻는 구조라 쉽게 얘기하면은 100%가 똑같지 않지만 복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복권을 사서 주식이 내가 예상대로 오르면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 옵션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옵션을 파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옵션을 파는 사람은 내가 이거를 돈을 받고 일정 금액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받고 내가 팔아주는 대신 주식이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빠지면 나는 손해는 안 보고 오히려 그 주식이 올라가면 내가 살 권리를 이제 팔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그게 옵션의 개념인데 그 옵션을 콜옵션을 기초 자산을 매입한 상태에서 콜옵션을 매도하게 되면은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 라인처럼 네. 주가가 일정 부분 내가 산 가격에 내가 판 콜옵션을 판 가격보다 올라가면은 안정적으로 내가 가격이 올라가진 않지만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 수익을 얻고 주식이 빠졌을 때는 프리미엄만큼의 손실을 덜 보는 그런 구조의 그 수익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커버드 콜 전략이고요. 커버드 콜 전략이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옵션을 팔아서 생기는 프리미엄의 그 크기가 굉장히 수익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현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뭐 월에 1%를 받을 수 있는 커버드콜 상품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커버드콜 상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커버드콜 상품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예전에도 한때 유행하다가 사람들이 이거 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는 줄 알았는데 손해나네. 이게 커버드콜 전략이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일정 부분 방어가 되긴 되지만 하락하긴 똑같이 하락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주식이 올라가면 원래 주식에 투자했으면 손실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고 올라가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가 투자한 커버드콜 상품은 주가가 올라가도 요만큼만 올라가고 올라가지가 않네. 이런 것들에 실망하면서 과거에도 커버드콜을 기반으로 한 펀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주가가 횡보할 때는 인기를 많이 얻다가 네.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 특히나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국내 ETF 시장에 나온 커버드콜 전략은 저희는 커버드콜 2.0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커버드콜 2.0이라고 불러서 주가가 커버드콜을 매도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분배금은 프리미엄은 조금 작지만 주가가 오를 때도 일정 부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략의 커버드콜 상품을 이제 개발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커버드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커버드콜 전략의 이유, 이 배경 들어봤고 하지만 보완해야 될 부분을 또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커버드콜 2.0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 커버드콜 ETF의 상장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ETF 시장만 보면은 네. 전체 15종목의 ETF가 상장이 돼 있고 전체 규모는 1.5천억 정도, 1조 5천억 정도가 되고요. 제일 큰 커버드콜 상품은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라는 ETF이고 이게 4,600억 정도인데 작년 6월 20일 날 상장됐으니까 이제 한 9개월 정도 된 상품이거든요. 그 사이에 벌써 이제 5천억의 자산이 모인 상품이고요. 이 상품이 저희가 최초로 이게 사실은 세계 최초로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데 전체 자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옵션을 100% 매도하는 게 아니라 한 40% 정도만 매도해서 한 7% 정도의 연간의 프리미엄을 얻고 대신 40%만 매도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60%는 주가 상승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안정적인 프리미엄이 그 월 분배가 나오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내가 안정적인 월 분배를 얼마나 확보할 거냐, 그 다음에 원금을 얼마나 잘 보존할 거냐, 요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잘 찾는 게 운용사가 해야 하는 상품 개발의 그 묘미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용사 입장에서도 묘미를 누릴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균형 맞춘 투자를 또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들을 들어봤는데 한 가지 더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요즘 또 ETF 안에서
커버드콜 전략 외에도 글로벌 비만 치료 관련한 ETF가 또 각광을 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ETF 말고도 주식시장 안에서도 꽤 활발해요. 뉴스화도 많이 되고 있고요. 수익률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 뜨거웠는데 올해는요? 글로벌 비만 ETF 같은 경우가 저희도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네. 최근 1년 수익률 기준으로 하면 한 47% 오. 정도이고요. S&P가 한 27% 정도 되니까 그거에 비해서 꽤 높은 네. 이제 수익을 거뒀고 실제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글로벌 비만 치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일라이릴리나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 투자에 또 관심이 많으시고 ETF를 통한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신 상황입니다. 예. 올해 또 새로운 이슈가 있습니까? 글로벌 비만 치료 관련해서 또 ETF 안에서요. 저희가 체크해야 될 추가적인 이슈. 최근에 이슈는 뭐 작년에 나온 일라이릴리의 그 젯바운드가 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올해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글로벌 제약 시장을 바이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빅파마들도 이 시장에 같이 이제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두 회사가 계속 과점하는 걸 얘네들이 이제 계속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 두 회사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시장에 관심을 있어하는 빅파마들에도 투자하는 것들을 좀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가 ETF에 대한 관심 아니면 과거부터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또 핵심이 되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ETF 투자한다면 저희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어디에 주목을 해야 현명한 투자가 되겠습니까? 뭐 최근에는 ETF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오래전부터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ETF 투자 어디다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 사실은 ETF 투자의 가장 기본은 가장 장점은 저비용의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처음에 잘 시작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대표 지수 ETF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미국 S&P 500이나 미국 나스닥 100 ETF에 분산 투자를 좀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들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있어요. 커버드콜 전략 좀 생소했지만 오늘 대표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해가 쏙쏙 됐거든요. 근데 아까 자료 화면이 하나 나갔는데 네. 미래에셋 쪽에서 이 커버드콜 전략 관련한 상품들이 좀 현저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저희가 그 시장에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런 커버드 콜이나 이런 전략을 가진 상품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그것만 연구하는 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본부가 요 미션만 가지고 이제 해서 저희가 좀 주도할 수 있었고 아까 얘기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플러스 네. 7% 이런 것들도 세계 최초로 저희가 S&P랑 최초로 이제 이런 이제 목표 수익률을 가진 목표 배당률을 가진 ETF를 저희가 상장할 수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좀 우려스러운 거는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 커버드콜 상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최근에 정말 너무 많은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출시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금 네. 그리고 원금의 보존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연에 15%를 주겠다, 20%를 주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얘기하는 상품들이 있는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원금을 깎아서 지금 분배금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과도한 분배금은 네. 뭔가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이 상품이 너무 과도한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정말 좋은 상품이 맞는지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1년 지나니까 5,000원이 돼 있는데 내가 12% 받긴 받았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진 않는지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보고 검증해보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ETF 안에서도 금리 변동 시기에 기억해야 될 내용들 들어봤습니다. 김남기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함께해 주시고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